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강남 아파트 대신 이 꼬마 빌딩으로 투자 자금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와 세금 부담, 그리고 이 수익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맞물리면서 투자 흐름에도 변화가 생긴 건데요. 과연 이 변화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의 시작이 될지, 이 부동산 시장의 발빠른 투자 방향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8번, 서울 전화 02-2638-39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함께 해주실 분들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지역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오현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오현선 팀장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 다양한 이야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략하게 오늘 처음이시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희소성과 양극화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정말 알짜배기 그런 물건을 추천드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알짜 지역들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그에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지역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팀장님? 어떤 지역 오늘 떠나보죠? 네, 지금 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권, 그중에서도 이 송파구에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요. 이미 훌쩍 높아진 이 가격 장벽 앞에서 정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지역은 앞으로의 시간 투자는 해야겠지만은 강남권 신축 아파트라는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이 송파구 삼전동이 되겠는데요. 이 그동안 삼전동은 잠실이라는 거대한 그늘에 가려진 정말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이 강력한 재개발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삼전동을 주목해야 하는지 입지와 사업성 그리고 수익성까지 좀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삼전동의 입지적 특징 먼저 짚어보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삼전동은 이 북쪽으로는 잠실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아파트와 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버티고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헬리오시티, 또 서쪽으로는 이 강남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이 주변은 평당가를 1억 원을 호가는 이 초고가 아파트 촌인데 반해서 오직 이 삼전동만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곳을 재개발 압력이 정말 폭발 직전으로 넘치는 곳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세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개발 후에 기대 수익도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도보 5분 거리 역세권 입지입니다. 이 9호선은 아시다시피 모든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강남까지 1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여의도 업무지구까지도 30분 안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가 되겠고요. 또 이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몰 이런 슬리퍼 신고 바로 외출이 가능한 이런 실세권의 입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기만 한다면은 이 송파구의 주거 지도를 바꿀 이런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한다면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로 이제 탄생할 수 있는 송파구 삼전동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설명을 주셨고요. 입지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송파구 하시면은 입지 너무 좋고 저기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 뭐 다들 하실 겁니다. 근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 공급이 많지가 않은. 데 여기에 공급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기회가 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또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강남과는 10분대로 지금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외 업무지구도 굉장히 가깝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실세권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입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지는 이제 저희가 또 알아봤고요. 이외에 주변에 있는 호재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과 개발 사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젠 너무나도 유명한 호재죠. 이 잠실의 마이스 개발과 삼성동 이 한전 부지의 GBC 센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비즈니스의 중심축을 옮기는 이 거대 양대 프로젝트인데요. 수만 명의 고소득 직장인이 유입이 되는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가까운 배후 주거지가 바로 이 삼전동이 되겠습니다. 이 강남과 송파의 경계에서 이 모든 수혜를 정말 직접적으로 입는 독보적인 지역이 되겠고요. 하지만 진짜는 이 삼전동의 재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전동 하단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전동의 재개발에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좀 모아타운을 여러 차례 진행해 오다가 올해 1월에 발표된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이제 틀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지금 현존하는 재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의 특징을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입니다. 기존 재개발이 용적률 한계 때문에 좀 사업성에 고민이 있었다면요. 이 사업은 준주거 수준까지도 종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전문 기관이나 업체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민조합원이 되는 추진위원회 방식은 좀 주민들의 갈등과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을 이끌게 됩니다. 또 이미 삼전동 하단에는 대신 자산 신탁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좀 매우 투명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전동 하단은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서 적극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3월 14일 날 삼전동 민간도심복합개발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제가 이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1,200여 명의 소유자분들이 현장을 가득 메우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는데요. 이런 참여와 기대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라는 이런 결연한 의지가 현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구역계가 잡혀 있고 또 재개발의 필수 요소인 노후도 역시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명이 넘게 모였다는 것은 이미 사업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이고요. 이는 곧 투자의 안정성과 연결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자료 화면도 제가 현장 발표 사진을 직접 찍어온 건데요. 구역계라든지 노후도 또 조감도까지도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민간 도심 복합 재개발로 일단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재개발이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중에서 가장 혜택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용적률 상향인데 사실 용적률에 따라서 이 사업성이 굉장히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 상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네,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전동이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끝내드릴 이런 포인트를 좀 집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직은 이 주택수 제외가 가능한 매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2027년까지 완공이 되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또 6억 이하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양도세 중과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또 취득세에서도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라서 조금 망설였던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이 삼전동은 이 독보적인 입지가 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송파구 삼전동은 그 삼성동 한전부지의 GBC 센터와 잠실의 마이스 개발에 정말 직접적인 수혜지로 이 독보적인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과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으로 현재도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큰 입지라고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는 이 재개발에 압력이 있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재개발은 당연히 기다림은 있겠지만 그 기다림은 정말 넘치는 충분한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좀 모두가 확신하고 좀 뭐가 명확해졌을 때는 그만큼 이제 기다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막 거대한 이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삼전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네.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삼전동을 많이 지금 알아보시고 찾아보시는데요.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은 투자금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잘 찾아보신다면은 뭐 2억대 후반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상담 전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에 이제 시세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낮은 시세여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과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설명들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송파구라는 그 지역적인 메리트를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또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이 주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흔한 건 아닌데 일단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재개발의 다양한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는데 시세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좀 관심이 생기신다면 저희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세미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송파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지역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팀장님? 네, 두 번째 지역은 강진구 자양동입니다. 뭐 재개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아보셨거나 뭐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재개발의 성지 같은 곳이 바로 자양동인데요. 이 서울 한강변을 따라서 살펴보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다가 좀 이렇게 저층 주거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이 유일한 곳이 자양동입니다. 원래는 이 성수동과 자양동이 이렇게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데요. 2억이었는데요. 이 성수동이 이미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 성수동의 전 버전으로 이렇게 자양동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자양동은 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또 재건축까지 모두 동시에 진행이 되는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인 정비구역으로 자리 잡고 천지개벽으로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양동의 입지까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자양동은 한강변을 끼고 바로 강남과 마주보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건너면은 5분 이내에 바로 강남권에 진입이 가능한 사실상 강남 생활권이면서 이 성수동 상권과 직접 연결이 되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인데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역까지도 15분 정도, 또 강남역까지도 20분 정도면 이동이 충분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일자리 측면에서도 이 건대 입구 상권은 서울 5대 상권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유동인구와 이 상업 활동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고요. 또 구의역의 재개발의 핵심인 자양 1구역 복합 개발을 통해서 강진구 종합청사를 비롯해서 여기도 대규모 업무지구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이 자양동이 주거지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 자양동 자체가 일자리를 품은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의미라고 보겠고요. 또 성수동 IT밸리와 잠실 업무지구 배후 수요까지 흡수하는 정말 핵심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건국대학 병원이 입지했기 때문에 종합 대형 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모두 인근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학세권도 굉장히 좋고요. 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까지 생활 상권도 이미 잘 갖춰진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이죠.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자양 1동, 자양동 내에서는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다양하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너무나도 좋고요. 일단 요즘 또 집을 보실 때 주변에 이제 회사 근처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넘어서서 직주 혼합, 같은 지역 내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지하철 노선도 교통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양동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양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양동 전체가 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이 자양동은 눈여겨보는 바로 핵심 키는 재개발입니다. 이 자양동은 지금 서울 동부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정비 사업이 맞물리는 곳인데요. 강진구 2040 계획을 기반으로 자양 1동, 2동, 3동, 4동 전역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을 좀 동별로 나눠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양 1동은 모아타운 3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구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가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상이하겠고요. 하지만 노후도도 충족이 충분히 돼 있고 또 개발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강변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그 유명한 자양 2동인데요. 자양 2동은 한강변 이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보시면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각각 모아타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B구역은 가장 최근에 서울시 6차 수시공모에서 대상지로 굉장히 빠르게 선정이 되면서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양 2동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변에 바로 맞대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메리트 때문에 진행 속도나 상황에 비해서 꽤나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곳이 자양 2동입니다. 또 자양 3동도 신속통합 기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가장 뜨거웠던 이 자양 4동은 신속통합이 기획이 지정이 되고 지금 50층 내외로 약 3,000세대 규모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양 4동에 불과 몇 년 전에 좀 소액으로 선점하셨던 분들은 현재 거래가가 20억 원이 넘어가는 이런 소형 빌라도 20억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선점한 이 수익을 톡톡히 누리고 계신 입지가 또 이 자양 4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직은 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비 사업들이 완성이 된다면은 한강변의 자양동은 약 1만 5천 세대 이상의 신규 주거 벨트가 될 것입니다. 좀 아직 초기 지역으로 찾아보신다면은 아직은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진전이 될수록 또 초기 선점 매물의 가치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양 1동부터 4동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자양 1동은 모아타운 한 3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자양 2동은 신통기획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1동부터 4동까지 각 동별로 구역별로 속도도 다르고 시세도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혹시 어디가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자양동에 이렇게 재개발 진행 상황과 입지 등 왜 자양동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또 추천 지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양동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가졌습니다. 자양동은 정말 성수동 옆 동네 그리고 한강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뭐 팝업 스토어가 모이는 정말 세계적인 업무 문화 지구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40억에서 50억을 호가하는 매매가가 뭐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양동은 바로 옆으로 그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지가 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양동은 한강변, 한강뷰 입지가 되겠는데요. 이 과거의 한강뷰는 단순히 뭐 한강을 바라보는 이 조망권에 불과했다면 미래의 한강뷰는 뭐 부의 상징이자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자양동은 남향으로 한강을 내려다 보이는 입지이기 때문에 뭐 현재의 가치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낡은 자양동의 빌라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물리적인 입지도 굉장히 좋은데요. 5분이면은 바로 청담대교, 영동대교를 통해서 강남의 핵심지인 뭐 청담이라든지 삼성까지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자양동은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정말 이런 천지개벽할 지역이지만 아직은 출발점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본다면 아직은 소액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것이 존재하겠는데요. 거기다가 2027년까지 신축으로 주택수 제외까지 되는 곳을 찾는다면은 좀 세금적인 메리트까지 누리면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 자양 4동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좀 미리 선점해 놓는다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양동은 이미 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요. 아직은 주택수가 제외되고 뭐 3억 미만의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면은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한강변 라인이 가장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이 몰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양동의 그 노후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모습을 잊으시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 자양동입니다. 실제로 자양 1동부터 4동까지 속도는 각각 다르고 시세는 다르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시세가 올랐고 수요가 몰렸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은 낮은 시세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자양동을 상담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에서 많으셨고요. 금액대가 상당하더라고요, 팀장님. 근데 이제 아직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곳이 조금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뭐 주택수가 제외되는 3억 미만의 투자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선점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재개발 투자는 모두가 확신하고 뭐 알게 되면 이미 좀 늦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쪽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 방금 너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또 처음 나오셨잖아요, 팀장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첫 출연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시는데 지역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지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궁금증을 저희가 생방송 중에도 풀어드릴 수 있지만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자리를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이 자리 조금만 더 길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런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속에서 이렇게 틈새 해법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서울의 핵심지의 선점 비법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 정말 많은 정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또 오셔서 들어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은 0263-2668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이영진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이영진 부소장입니다. 현재 부동산 전국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깔끔하고 명확한 해답을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말씀부터 들으니까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일단 지역도 두 곳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떤 지역인지 첫 번째 지역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지역으로 소개해 드릴 지역은 서울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우선 은평구 가련동의 입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평구 가련동 모아타운의 지리적 입지 요건을 한번 보시면 가련동 모아타운에서 도보로 약 6분 정도 거리에 연신내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도보권에 위치한 연신내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GTX A 노선까지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3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로와 을지로까지 약 10분 거리에 도착이 가능하고 6호선을 이용하시면 DMC와 상암까지는 약 10분대, 그리고 GTX A는 현재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약 5분 정도면 5분 거리이고 28년도에는 GTX A가 완전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는 약 8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주변의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연신내 로데오 상권에는 외식과 쇼핑이 편리하고, 그리고 스타필드, 롯데몰, 이케아 등 대형 쇼핑 시설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산과 시오롱 공원까지 있어서 도시에서 편리한 생활과 또 자연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육 여건도 훌륭한데요. 도보 약 5분 거리에 초중고가 모두 분포되어 있고 학원 거리까지 있어서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가련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왜 은평구가 아니라 금평구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만큼 정말 환골탈태라고 할 만큼 많이 변모했는데 앞으로 그 변화가 더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업무지구들 1, 20분 내로 바로 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침에 5분, 10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들 단축해 줄 수 있는 GTX 호재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주변에 그렇다면은 이 금평구로 거듭나면서 이 지역의 시세들도 많이 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개발 호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련동의 개발 호재로 그 첫 번째로는 크게 교통과 일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GTX A 노선의 개통입니다. GTX A 노선의 개통은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약 5분 거리를 단축시켰고 향후에 GTX A 노선이 완전 개통이 되고 나면 강남권까지 약 8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거의 교통혁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계획인데요. 미래 신성장 사업인 창조 사업 분야의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용지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약 6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용지에 창조 산업 관련 일자리와 기업 유치를 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30년까지 창조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만큼 향후에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 마치겠습니다. 네, GTX A 노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부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역들도 개통을 하면 그야말로 이제 혁신적일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저 A 노선 타봤는데 앉자마자 바로 이제 서울역 내릴 준비를 했거든요. 그만큼 빠릅니다. 이제 서울역이 그렇게 빠르면 그 다음 강남이라는 건데 강남은 5분, 10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GTX A 노선 기다리고 있고 서울 창조타운까지 개발이 지금 본격화될 것이고 언제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까지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앞서서 여쭤봤던 그 시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련동 주변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신내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신축 기준으로 올 10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5평이 8억에서 9억대 그리고 34평은 12억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주 전에 입주권인 만큼 입주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변의 빌라 시세는 약 3억에서 5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 좀 신축보다는 약간 좀 구축이 좀 많기 때문에 신축 가격은 조금 더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변 시세 마치겠습니다. 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 시세와 주변 인근의 이제 빌라 시세들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빌라는 이제 구축과 신축이 또 나눠져 있으니까 시세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신축 아파트들도 재개발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을 기다리고 이렇게 신축이 될 아이들이 지금 지역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은평구가 금평구로 변화된 이 지역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지금 모아타운 현황과 미래 가치를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련동 모아타운의 핵심 구역은 다음 두 곳입니다. 434번지 일대와 275번지 일대 이 지역은 주민 제한형 모아타운 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최근 주민 설명회 그리고 동의서 진구 진행 그리고 추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 초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흐름에 서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하지만 모아타운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규모 블록 단위 산업으로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 단순화로 인해서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잘 진행됩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4년에서 5년 후에 가시적인 변화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종상향 가능성과 용적률 인센티브 및 층수 제한 완화 등 이러한 요소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사업성 자체는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자금이 모아타운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련동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주민 동의서 진구와 설명의 진행 그리고 구역 논의 등 이 정도 단계에서는 가격이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1억 미만 소액 접근이 가능한 상황도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또한 가련동 모아타운의 노후도는 현재 약 64%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재개발은 정보 싸움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련동의 지금 변화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가격 사이에 그 사이에 기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초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옵니다. 네, 이렇게 모아타운 현황과 미래 가치 분석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추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기 단계이지만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단계가 좀 단축되어 있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내에 좀 전반적인 틀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1억 미만 소액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갑자기 시세가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하면은 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려서 시세가 움직인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1억 미만 소액이 남아는 있지만 타이밍 싸움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와 한번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부소장님. 어떤 자리인지 저희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고강도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에서 이런 부동산 규제를 피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법들을 세미나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무료 세미나로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신청하시고 참석하셔서 부동산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4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문정역 인근 사무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메모해 두셨죠? 4월 9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문정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한 보따리 들고 가셔서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8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지역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지역 준비해 주셨는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지역은 서울 전통의 부촌인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초구 또 강남 지역 입성 원하시는데 그 입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배동 모아타운의 지리적 입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은 강남 3구 안에서도 조금 결이 다른 지역입니다.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저층 주택과 고급 빌라 위주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입지는 탁월했지만 이를 대표할 상징적인 신축 아파트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범위한 재개발 움직임과 함께 방배동 재개발 구역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정비 방식인 방배 모아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구역은 시공사 선정 이후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대단지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방배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주거 지형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방배동은 학군 역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문고가 밀집해 있고 학원가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리풀 공원, 우면산 등 녹지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서 주거 선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배동은 교통에도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 방배역과 2호선, 4호선 이용이 가능한 사당역, 그리고 7호선 내방역, 4호선,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북과 동서를 잇는 핵심 축이 중심에 위치한 구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입니다. 사당역은 서울 남부권에서 가장 큰 환승 거점 중 하나인데요. 향후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교통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문화시설까지 결합된 대형 생활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로망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서초대로와 남부순환로, 또 강남 도시도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해서 강남과 반포, 서초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즉 이미 방배동은 입지가 완성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지역은 새롭게 떠오르는 라이징 지역 은평구를 설명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 전통의 강호죠. 서초구 방배동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두 지역 모두 굉장히 탄탄한데 일단 방배동 살펴보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주시면서 이제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단지 공급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지 자체가 강남인데 이곳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이 없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서울 전체에. 그런데 방배동에 공급이 대단지로 된다라면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교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사당역이죠. 사당역인 지금 정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또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재들까지 가지고 있는 방배동 입지와 개발 현황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방배동 시세는 조금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방배동의 시세는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20억에서 30억 이상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최상급지 중에 하나인 만큼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빌라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합 설립이 된 방배 15구역의 경우 빌라가 약 19억에서 25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배 이동 모아타운을 바로 옆에 있는 이 방배 15구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되고 또 조합 설립이 되면 더 이상 빌라가 아닌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완료된 구역 내의 빌라 시세는 굉장히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세 분석 마치겠습니다. 네,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시세가 더 높아져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럼 구역 지정이 안 돼서 어느 정도 괜찮은 시세로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 이동 모아타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의 많은 지역 중에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방배 이동 일대입니다. 블록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모아타운 방식은 기존 대규모 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배 이동 모아타운은 노후도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또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방배동은 수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까지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면 약 1만 세대 이상의 신축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미니 신도시급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구간이 존재합니다. 방배동과 같은 서울 핵심지는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새로운 가격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입주권을 준비하는 경우에 시간 자체가 프리미엄이 됩니다. 이미 상당한 부분
진행된 재개발 구역은 높은 자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면 초기인 방배 모아타운 구역은 비교적 낮은 진입금으로 강남 신축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아직 완성 직전 또 불확실할 때 생겨납니다. 아직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배 이동 모아타운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아타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래도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일까라는 생각 드시죠, 여러분들? 그 궁금증 해결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거나 세미나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저희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 소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고강도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최근에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보유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금적인 부분부터 내가 주택을 구매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파는 게 맞는 건지, 또 다주택자분들은 얼마나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사업이 끝나면 이걸 팔아야 하는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많은 상담 전화를 받고 그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세미나에서 이런 부동산 규제 아래 여러분들의 고민을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무료 세미나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세미나 신청하시고 참석하셔서 부동산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부동산 고강도 규제를 통한 전략과, 그리고 2부에서는 서울 핵심지 비법, 그리고 젠트롱의 투자처, 그리고 저희 오연선 팀장과 제가 강사로 나서고 4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또 궁금증 이야기들 추가로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문의사항은 02-2638-3968번, 서울전화 02-2638-39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 이렇게 지금 팀장님과 부소장님과 함께 총 4개의 지역을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두 지역 살펴본 게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살짝 더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송파구 삼전동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자양동까지 두 곳 알려주셨잖아요. 이 두 지역의 투자 포인트 각각 한 곳씩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삼전동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두 곳은 소위 말하는 우리 상급지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30억이 넘어가는 데를 말하고, 또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지역들인데요. 삼전동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하단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정말 강력한 재개발 엔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구역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또 진행이 빨리 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양동은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한강변이라는 정말 초특급 프리미엄이 있는 둘 다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라는 것은 좀 모두가 확신하고 좀 모든 것들이 이제 명확해졌을 때는 조금 늦어집니다. 좀 상당한 이렇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두 군데 모두 좀 초기 투자처로 미리 선점하는 개념으로 또 주택수 제외라는 이런 혜택까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앞으로의 이런 선점하는 그런 수익은 굉장히 크게 얻어보실 수 있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전동은 일단 민간도심 복합 재개발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자양동은 한강변 프리미엄 이렇게 각각 좀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은평구와 또 방배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하나씩 키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은평구 가련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소액 1억 미만으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곳이고요. 방배동은
여기는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서울 최상급지에 그리고 핵심 지역에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초기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도 한 2억 후반대 요 정도의 그 초기 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금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은평구 가련동, 그리고 자금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방배동의 서울 핵심 지역에 그 아파트 입주권 준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을 굉장히 좀 잘 짜주신 것 같아요. 은평구는 초소액, 방배동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반전 투자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자금 사정에 맞게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